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머리 좋은 오빠랑 비교당하는 기분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책만 보는 모범생이었고요. 저는 여자애가 여기저기 들쓰고 다닌다고 매일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오빠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한번 떨어지대요. 그러더니 바로 방향을 바꿔서 변리사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지금은 특허 법인에서 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리사가 7대 고소득 전문직에 속한데요. 5년 차라 그런지 연봉이 억은 쉽게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서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호텔의 라운지바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어요. 미진아, 오빠 반이라도 좀 닮아봐라. 어디 나가서 아들이 변리사 전문직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왜 이래? 나도 국가공인 자격증 딴 전문직이야. 조주기능사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오빠가 아무리 돈 잘 버는 전문직이면 뭐해? 연애도 못 해본 모태솔로인데. 엄마는 사사건건 오빠와 저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주셨지만 오빠와 저는 사이가 좋았답니다. 왜냐? 오빠가 너무 순둥이라 저에게 잘해줬어요. 오빠의 그 많은 월급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남들에겐 엄마 카드가 있다면 저한테는 오빠 카드가 있었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백도 작년 29세 생일 기념으로 오빠가 사줬답니다. 그런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처럼 오빠도 연애가 아니고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공부만 하다가 취직해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잖아. 세상에 얼마나 여시 같은 여자들이 많은데. 특히나 오빠 같은 고소득 전문직 못 쏠 남자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너는 오빠를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애인 줄 알아? 나도 이제 36이야 임마. 내 대학교 친구 정식이 알지? 그 와이프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유아교육과 나와서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내게 부족한 면을 잘 채워주는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 너랑 30살 동갑이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 정식이 오빠?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했다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잘 살아? 결혼하고 나서 시끄러웠잖아. 그 여자 과거가 복잡했다면서. 그런데 그 여자가 소개시켜줬다고? 그리고 오빠,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유치원 코스가 학교 다닐 때 놀던 애들이 신분 세탁하기 제일 좋은 직업인 거 알아? 전문대 유아교육학과가 들어가기 엄청 쉽거든. 아이고, 세상을 그렇게 색안경 쓰고 볼래? 너도 엄마가 네 직업 갖고 뭐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엄한 유치원 선생님을 왜 걸고 넘어져. 암튼 잘 부탁한다, 이 사랑하는 동생아. 부모님도 딱히 오빠의 선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식 전에 얼굴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상견례장에서 보자마자 한눈에 봐도 느낌이 쎄한 게 오더군요. 놀던 년은 놀아본 년을 알아봅니다. 제가 그 놀아본 년이거든요. 웬만한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모를 여자들만 알 수 있는 깊은 내공의 내숭, 그리고 저 눈웃음 밑에 가려진 음흉스러운 욕망까지 제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유아교육학과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제 친구들도 유아교육학과 많이 갔거든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라 잘 모를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나 봐요. 유치원 선생님은 오래 하셨어요? 아이들이야 너무 순수하고 맑고 귀엽잖아요. 하지만 결혼 준비해야 해서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아니, 결혼 준비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직장까지 그만둬요?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결혼하면 두원 씨 내조에만 신경 쓰고 싶어서요.
요즘 시대에도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이 다 있네요. 무슨 조선시대인 줄. 도대체 오빠 내조할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별로 살림하고 밥하는 거랑 친해 보이지 않는데요? 오빠가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고 해서요. 결혼하면 가사 도우미 불러야죠. 오빠는 제가 곁에만 있어도 좋대요. 그게 내조 아닌가요?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나? 아가씨는 바텐더라면서요? 아, 그런 일하면 남자들이 너무 쉽게 볼 텐데. 결혼하기 쉽지 않겠어요. 내 인생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무슨 직업을 결혼하기 위해서 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혹시 돈 잘 버는 남자한테 기생해서 인생 팔자 편하게 살자. 뭐 그런 유형인가요? 초면에 말 너무 막 하신다. 오빠가 알면 동생 미워지겠다.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와, 정말 간만에 초절정 여우 같은 년을 만났는데 우리 오빠 와이프가 될 사람이라니. 하지만 느낌만으로 오빠를 설득하기엔 이미 게임 오버였어요. 미연씨 코끝에 난 점 봤어? 그게 매력점이래. 미연씨는 다 예쁜데 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친구들도 예쁜 와이프 얻었다고 다 부러워한다. 이미 예비 올케한테 푹 빠져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오빠답지 않게 결혼식은 또 엄청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며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지도 최고급 풀코스로 예약을 하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싶더군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아래 시누이니까 말 놔도 되죠? 아니요, 싫은데요. 나이도 같은데 서로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게 시누이와 올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올케는 코웃음을 치며 가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진아, 오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거지? 뭔데? 전화까지 하면서 부탁을 해? 미연씨가 너랑 동갑이래도 오빠 와이프잖아. 말을 놓고 싶어도 네가 너무 무섭고 어렵대. 다음에 만나면 네가 먼저 깍듯하게 새언니 대접해주라. 너만 믿는다. 아우, 오빠를 통해서 나를 제압하겠다 이거야. 첫 판부터 진 기분이 들었지만 오빠를 봐서 참았죠. 결혼해서 저리도 좋다는데 내가 초장부터 파토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것까진 괜찮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엔 오빠가 그래도 주말마다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오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신혼생활이 뜨겁다고 해도 엄마 생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전화도 없었어? 그러게 말이다. 회사 일이 바쁜가? 엄마도 좀 섭섭하네. 원래 오빠가 엄마 생일은 잊지 않고 챙겼는데 말이야. 저는 당장에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오늘 엄마 생일인 거 몰라?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연락을 안 한 거야? 결혼하면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 생일 정도는 챙겨야지. 그 잘난 올케 언니는 유치원도 그만뒀다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대? 전화 한 통도 못해? 미진아, 미안. 내가 지금 회사 워크숍 때문에 제주도에 와 있어. 와이프한테 챙겨달라고 말했는데 무슨 일이지? 내가 나중에 올라가서 연락할게. 저는 참지 않죠. 기다리지도 못하죠. 바로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 언니,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오빠가 말했다면서요. 어머, 깜짝이야. 아가씨는 참 예의를 반말해 드셨나? 다짜고짜 전화 걸어서 소리부터 지르면 내가 당황스럽지.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백화점에 왔는데 성격 급한 신우 때문에 그냥 가야겠네. 올케는 바로 집으로 오긴 하더군요. 그리고 내미는 게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두원 씨가 어머니는 필요한 게 없으시다고 현금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이 더 좋으시죠?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의 생일에 생일상은 고사하고 10만 원 상품권 한 장.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두원 씨가 오늘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지금 비행기 타러 나가봐야 돼요. 아버님이랑 아가씨랑 만난 저녁 차려 드세요. 오빠는 엄마 생신이시면 항상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호텔 일식당을 예약했어요. 샴페인이랑 케이크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빠가 취직하고 나서는 우리 가족만의 정해진 생일 루틴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현금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100만 원 지폐를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그런데 10만 원 상품권 한 장으로도 모자라서 제주도로 와이프를 불렀다고.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제주도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오늘은 일단 넘어가자. 내 생일 챙겨달라고 난리치는 것도 며느리 앞에서 좀 남사스럽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좋은가 보다. 엄마, 이건 누가 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야.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설마 오빠가 자기가 워크숍 때문에 못 가니까 가서 10만 원 상품권만 드려도 된다고 했겠어? 이건 분명히 올케 언니가 가운데서 수작 부리는 거라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 생일에 못 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 줄 알았죠. 미진아, 내가 할 말 있는데 내가 전에 너에게 줬던 카드 있잖아. 그 카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카드? 요즘 그 카드 잘 쓰지도 않는데. 나도 이래서 돈 버는데 뭐.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수거하려고 해? 그 카드 내 생일에만 원래 사용하잖아. 아니, 미연 씨가 이제 내 월급 관리도 다 하는데 카드 관리도 자기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너한테 준 카드도 돌려받으라고 해서. 오빠, 내가 그 카드 돌려주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빠는 올케 언니가 말하면 그냥 다 오케이야? 오빠는 오빠 생각이 없어? 오빠가 버는 돈이 얼만데 그깟 동생이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카드도 마음대로 못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거야. 미진아, 아무리 내가 너를 예뻐해도 새언니한테 마누라라니. 내가 지난번에도 언니 대접 잘해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오빠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나한테는 미연이가 제일 가까운 가족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카드나 보내. 아니, 새님 같았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변하네요. 정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가요? 이렇게 형편없이 남자가 쫌스럽고 나쁘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좀 투닥거리긴 해도 보통 현실 남매보다는 상위의 우애를 자랑했었는데 저렇게 돌변한 오빠를 보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제 생일 선물이야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만 문제는 추석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올케 언니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쳐서 미친 거 아닌가요? 명절 당일날 외국이라고 오빠한테 전화만 달랑 한 통 왔더라고요. 엄마, 이대로 두면 오빠 그냥 엄마 아들 아니게 되는 거야. 엄마가 오빠 불러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봐. 나도 이제 네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서 말도 하기가 싫다. 아무리 장가가면 며느리 남편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됐다. 나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으련다. 오빠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혼자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면세점에서 산 하와이안 초콜릿 박스 하나를 달랑 들고 말이죠. 정말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방법을 어디서 교육이라도 받는 걸까요? 이 잘난 초콜릿은 누구 먹으라고 사온 거야? 정말 눈물나게 고맙네, 오빠. 지금 공항에서 오는 길 아니야? 올케 언니는 어딨어? 아, 비행기 너무 오래 타서 피곤하다고 차에서 좀 쉬겠다고 하네. 아버지 어머니 얼굴 뵙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엄마가 꼭 들리라고 해서. 엄마,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오빠 차로 달려갔죠. 올케는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너무 말짱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 이번에 면세점에서 완전 다 쓸어왔잖아. 왜 지난번에 백화점에 봤던 그 가방 면세점에서 딱 세일하더라고. 그리고 신발이랑 운동화도 한국보다 훨씬 싸서 신나게 쇼핑했다. 자동차 뒷좌석을 보니 쇼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저는 반쯤 내려있는 자동차 유리문을 두들겼습니다. 올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동차 문을 잠가버리고 눈을 감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야, 사람을 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문 열고 나오지 못해? 저는 자동차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결국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누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무개념 인간을 상대하다간 제가 미쳐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올케는 거의 쇼핑 중독이었더군요. 그냥 집에서 홈쇼핑이나 질러대는 수준이 아니라 결혼 1년 만에 백화점 VVIP가 될 정도였어요. 오빠가 버는 돈을 정말 물 쓰듯 썼더라고요. 오빠, 올케 언니가 오빠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알아? 명절에는 집에 참치 선물 세트 보내는 사람이 와이프는 명품으로 도배를 하게 만들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네. 비진아,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그 돈 내 와이프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부모님들 다 여유 있게 생활하고 계시고 너도 일해서 돈 벌잖아. 아내가 남편 돈으로 쇼핑하는 게 뭐 어때서? 올케 언니가 오빠 등골 다 빼먹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말 조심해. 그 사람도 다 힘든 게 있어. 밤에 잠을 못 자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어. 쇼핑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푼다는데 왜 그래? 세상에나 이런 호구가 우리 오빠라니요. 무슨 말을 해도 오빠 귀에는 들리지가 않더군요. 그 시간 이후로 그냥 오빠 한 명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일에 몰두했어요. 코리안 컵 칵테일 대회에 나가 상을 탔죠. 덕분에 일하던 곳에서 수석 바텐더로 진급을 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케를 보게 되었어요. 5성급 특급 호텔 라운지 바에서 말이에요. 리뉴얼하는 라운지 바 메뉴 컨설팅을 위해 출장을 나간 곳이었어요. 호텔의 라운지 바 조명이 워낙 어두워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자세히 봤더니 올케가 맞았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남자가 오빠가 아니었어요. 주말 저녁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호텔 라운지바에 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둘이 붙어있는 모양새가 그냥 친구는 아닌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제가 올케가 있는 테이블을 자꾸 쳐다보니까 라운지바의 바텐더가 올케의 테이블을 보더군요. 왜? 아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분 여기 단골이신데. 단골이라고요? 단골이면 좀 곤란한데. 왜요? 주말마다 온 지 꽤 됐어요. 저 남자랑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얼마 전부터는 저 남자분이랑 고정으로 오시던데. 여기서 와인 한 병 마시고 숙박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계산을 룸 차지로 하시거든요. 이런, 저것이 우리 오빠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피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빠는 지 마누라가 우울해서 약까지 먹어서 마음이 그리 아프다고 하더니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만 했죠. 저는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집 전화도 핸드폰 전화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오빠 집으로 달려갔죠. 밖에서 보니 불은 켜져 있길래 초인종을 10번 이상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죠. 오빠가 잠에 취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집안은 가사 도우미를 써서 그런지 깨끗하더군요. 아니, 너무 깨끗해서 집에서 밥을 먹은 흔적 자체가 없더라고요. 현모양처 내조는 개뿔. 오빠는 집에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는 게 분명했어요. 식탁에는 무슨 한약이 남아있는 그릇만 있었어요. 오빠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을 그렇게나 자? 이상하게 주말에 저 한약만 먹으면 바로 시체처럼 쓰러져서 자게 되네. 미연 씨가 나 몸보신하라고 지어준 약인데 숙면을 취하면 좋은 거지 뭐. 주말 초저녁에 잠드는 게 숙면이냐? 한약에 수면제 타고 오빠 재워놓고 올케가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네 새언니 욕이냐? 그만 좀 하자. 오빠, 나랑 같이 산 지 30년이고 그 잘난 와이프랑 산 지 2년밖에 안 됐어. 30년 남매의 신의를 한 번만 믿어주라. 오빠 인생이 걸린 문제야. 다음 주 주말에 올케 고년이 한약 주면 마시는 척하고 버려. 아마 절대 잠 안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적어주는 호텔로 와서 오빠가 직접 확인해. 다음 주 주말까지 기다리며 저는 그 호텔 라운지바 바톤더에게 올케가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했죠. 당연히 야근이 잦은 오빠가 늦는 날이면 평일에도 나타나더군요. 일단은 꼼꼼하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바에서 남자랑 다정하게 술을 마시는 사진 따위로는 여시에게 홀려있는 오빠를 설득할 수 없지요. 그리고 주말 저녁,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한약을 먹지 말고 잠든 척 하다가 호텔로 나와달라고 말이에요. 올케와 상간남이 바에서 와인을 한 병 마시고는 호텔 룸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죠. 미리 호텔 지인에게 받아둔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올케를 따라갔어요. 몇 호실에 묵는지도 미리 지인을 통해 알아둔 상태였죠. 오빠는 계속 그럴 리 없다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저희 호텔에서 주말 저녁 손님들께 제공하는 룸서비스 이벤트입니다. 샴페인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남자를 밀치고 들어갔죠. 마침 올케는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오던 중이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잡고 싶었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아주 간도 크다. 남편한텐 수면제 먹여놓고 주말마다 호텔에서 바람을 펴? 현모양처 내조가 호텔방에서 상간남이랑 뒹구는 거니? 이 개쓰레기 같은 거사. 오빠는 처음엔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니 머리 좋은 남자답게 상황 파악은 바로 하더군요. 먼저 상간남에게 주먹을 날리고는 올케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정말 오해야. 내가 말하면 자기도 다 이해될 거야. 내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받았잖아. 이제 네 입에서 나오는 설명 그만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 나불거리라고. 오빠가 올케의 뺨을 갈겼습니다. 물론 올케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오빠에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염치도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포기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오빠 같은 순정남이 배신을 당하면 무섭게 돌변하잖아요. 쌀 한 톨만큼의 선처 따위도 없었죠. 유책 사유가 올케에게 있었으니 이혼 소송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오빠의 억대의 연봉을 받는 족족 언니가 다 써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살고 있던 집도 허영심 많은 올케가 청담동에 월세로 들어간 고급 빌라였거든요. 올케는 명품백을 팔아서
오빠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면서 끝이 났답니다. 오빠는 집으로 들어와서 상처받은 마음과 몸을 엄마의 지극정성으로 회복하고 있었죠. 엄마는 더 이상 오빠와 저를 비교하지 않았죠.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오빠를 구한 용감한 여동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까요? 저는 호텔 라운지바에서 나와 경복궁 근처에 동료들과 함께 칵테일 바를 오픈했어요. 전통주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칵테일 메뉴를 만들었어요. 칵테일마다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손님들에게 반응이 뜨거웠죠. 오픈한 지 딱 반년 만에 예약을 해야지만 방문 가능한 그야말로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끔 단체 예약을 하고 왔었어요. 그 중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분이 혼자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혼자 오시는 손님은 주로 바에 앉으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칵테일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도 잘난 형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이른바 법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법대 나와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은퇴하셨고요. 형도 법대 나와서 바로 사법고시 패스. 검사하다가 그만두고 로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로스쿨에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바로 의기투합이 되었답니다. 둘 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 서로의 직업적인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죠. 만난 지 2년 만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까지 아주 약간의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답니다. 남자친구의 똑똑한 형님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형이 보는 눈이 높아. 외모도 출중해야지만 학벌도 직업도 다 기준이 높아. 한마디로 성에 차는 여자가 없나 봐. 그렇게 선을 봐도 이상하게 결혼까지 가기가 힘들더라고. 형이 이제 벌써 40이잖아. 내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어머니는 우리 결혼하는 거 좋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형보다 먼저 가는 게 탑탁지 않으신가 봐. 반대도 아니고 탐탁지 않으실 정도라면 얼마든지 정면 돌파해볼 만했죠. 아버님 취향을 조사해보니 애주가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위스키를 엄청 좋아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가게 거래처들을 수소문했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을 데리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위스키 한 병으로 흔쾌히 결혼 승낙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탐탐치 않음은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탈하게 흔히 말하는 법조인 집안에 들어간 셈이에요. 그렇다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면전에서 우리 부부를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단지 큰 아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좀 많으시구나 느낄 정도였죠. 우리 부부야 서로가 죽이 잘 맞아서 둘이서 충분히 재밌게 적당히 여유 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났나 봐. 나는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 정말? 드디어 아주버님의 그 높은 눈을 충족시키는 여자가 나타난 거야? 뭐 하는 여자래? 몇 살? 예쁜가? 당연히 예쁘겠지? 아이, 하나씩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일단 나이가 30살이래. 뭐? 30살? 그럼 아주버님이랑 거의 띠동갑 아니야? 결국 어린 여자 찾는 거였어? 학력이랑 경력도 화려한가 봐. 외모도 엄청난 모양이던데. 다음 달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혔다니까 당신도 가게 일정 조정해놔. 아이, 내가 어디 가서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자신감의 소유자인데 이러면 좀 반칙 아닌가? 나이도 어려, 그것도 엄청 어려. 얼굴도 예뻐, 몸매도 착하겠지.
그럼 머리는 좀 해맑아야 사람 냄새가 나는 건데 말이야. 학력이랑 경력까지 좋다는 건 머리도 좋다는 말이잖아. 아, 왜 형님까지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오냐고. 우리 부부 무슨 가혹한 운명이야. 머리 좋은 오빠랑 똑똑한 아주버님하고 비교당하는 것도 인생 개피곤한데 이제 형님까지 비교당해야 되나? 아니 그럼 나 이제부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손이 형님으로 깍듯하게 시집살이 하는 거야? 아, 이 결혼 정말 결사 반대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부인님께서는 단연간 칵테일 미싱으로 다져진 굵은 팔뚝과 진상 손님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친 입담과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자시잖아요. 자신감 가져.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로 이 집안에서 살아남아 보자고. 그래, 모든 게 완벽하면 마음도 착하겠지. 겸손하겠지. 두루두루 인성도 좋겠지. 그래야만 하는데 말이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 몇 주 전부터 매일 밤 안 하던 마스크팩을 붙이고 잠들었답니다. 상견례 전에 백화점에 가서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정장이랑 구두도 샀죠. 일하느라 몇 년 동안 안 하던 쇼핑을 이날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어요. 상견례 날 아침 화장이랑 헤어에도 힘을 좀 줬죠. 당신이 오늘 선보는 자리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손이 형님 될 사람이 나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데 1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어때? 하하하, 그래. 딱 1살은 어려 보이네. 빨리 가자. 아버지한테 또 한 소리 듣겠다. 상견례 장에는 이미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서 예비 형님과 부모님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저를 보고 흠씬 놀라는 표정인 거예요. 저도 순간 아는 사람인가 하고 다시 얼굴을 봤죠. 아, 설마 그럴 리가. 나보다 5살이나 어리다고 했던 손이 형님 얼굴에서 그 옛날 미친 철판떼기 올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다시 크게 뜨고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여기저기 얼굴에 손을 하도 많이 대서 저도 못 알아볼 뻔했네요. 하지만 오빠가 그렇게 귀엽다고 했던 코끝에 점을 보니 그 여자가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사돈 부모님들 얼굴을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올케의 부모님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 여자의 악몽에서 못 벗어났구나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긴 자세히 보니 몸매가 다른 것 같긴 하더군요. 일단 가슴이 엄청나게 큰 글래머였어요.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요. 재수씨가 하도 이 사람 뚫어지게 쳐다봐서 우리 자기가 그렇게 예쁜가 저도 다시 봤네요. 어머, 그래요? 제가 그렇게 흔한 얼굴은 아닌데, 안 그래요? 당신이 아는 사람? 손님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아는 사람은 박미연인데요. 혹시 언니가 있으세요? 사촌 언니라도. 재수씨, 이번에는 번지수 잘못 짚었는데요. 이 사람 이름 장아라예요. 아예 성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와 말투는 잘 변하지 않잖아요. 예비 형님 말투랑 목소리가 정말 옛날 올케와 똑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얌전한 척 내숭 떠는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 왜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며 뛰었는지 모르겠네요. 속으로 침착하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저의 촉으로 보면 저 여자는 분명 그 왕싸가지 올케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혼 여인 올케가 이혼 사실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사돈 대실 분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요. 그 여자가 중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여자가 나오길 기다렸죠. 진짜로 저 오늘 처음 보세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랑 목소리도 그렇고 코에 있는 점도 그렇고 너무 비슷해서요.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유, 저도 궁금하네요. 저랑 그렇게 닮았다는 사람이요. 근데 이 코에 있는 점은 일부러 문신으로 넣은 건데요. 전지현도 그렇고 한가인도 그렇고 코끝에 점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똑같이 따라서 새겼는데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제가 정말 착각을 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는 저의 뜬금없는 아는 사람 해프닝으로 오히려 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이랑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보, 자기는 날 얼마만큼 믿어? 아니, 뜬금없이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당신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지. 어때?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그럼 이번 한 번은 무조건 내 말 믿고 아주버니랑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봐. 당신 사람 뒷조사하는 거 전문이잖아. 아까도 그렇고 도대체 예비 형수가 누구랑 닮았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우리 가족 이간질 시키고 오빠 돈 왕창 써서 1년 만에 백화점 VVIP 고객으로 등극하고 마지막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다 나한테 딱 걸려서 이혼당한 미친 왕싸가지 올케. 그 여자가 올케가 맞다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돈 부모님들이 먼저 당신을 알아봤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뛰다 못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부모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아, 정말 이상해. 근데 분명 확실해. 근데 증명할 길이 없어. 형이 그러던데 무슨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지방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했다고 하던데. 미국 대학 졸업장 위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우리나라 대학 졸업장보다 더 쉽지. 그 올케 우리 오빠랑 결혼할 때는 무슨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 했어. 알고 보니 다 개뻥이었어. 유치원 근처에도 안 가고 매일 클럽에서 살던 여자였어. 근데 그 올케는 당신이랑 동갑이었다며. 예비 형수 30살인데? 여자들 성형외과 가서 얼굴 좀 당기고 보톡스랑 필러도 좀 맞고 하면 5살 어려 보이게 하는 건 껌이지. 보톡스를 하도 맞아서 웃을 때도 이상해 보이더만. 딱 압구정 전철역 성형외과 광고에 나오는 강남 미인이랑 비슷하잖아. 나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한국말 발음이 이상한가 했더니 보톡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 암튼 당신 형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아주버니 모르게 조사 좀 해봐.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서 웬만한 사람들 이력이나 경력 확인은 쉽게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리고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전 올케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다만 전혀 알지도 못해. 오빠, 그 여자 부모님들 연락처는 가지고 있어? 아직 살아 계신 거지? 아니, 이혼한 여자 부모님 연락처를 네가 왜 물어? 오빠, 놀라지 마. 그 여자가 우리 아주버님 약혼자로 상견례장에 나타났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암튼 그 부모님들 연락처 남아있으면 나한테 좀 넘겨. 그리고 오빠 결혼식 사진 다 버렸어? 한 장도 없어? 오빠는 제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저를 무슨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하더군요. 하지만 오빠에게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마지막에 옴짝달짝 할 수 없는 한 방을 잡았죠. 남편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여자의 학력이랑 경력이 다 위조된 것을 알아냈어요. 와, 당신 말이 다 사실이었어. 이름이랑 나이랑 출신 학교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어. 뭐야 도대체 이 여자? 정신 나간 거야? 이걸 안 걸리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것도 변호사를 상대로 아주 작정을 했던데 거기에다 당신 오빠랑 결혼까지 하고 이혼까지 한 주제에 우리 형에게 접근을 해? 와, 진짜 당장 쫓아가서 형한테 말하고 파토를 내야지. 아니야. 이거 섣불리 얘기했다간 우리가 당할 수 있어. 올케가 얼마나 남자 혼을 빼서 조종을 잘하는데 이미 아주버니도 가스라이팅 오지게 했을 거야. 학교랑 나이 속인 거로는 안 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올 거야. 증거 모두 수집하고 마지막에 절대 용서 안 되는 한 방을 보여줘야 아주버님도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아니, 학력이랑 경력 위조한 게 여기 이렇게 분명한데 뭘 우리가 당해. 당신 오빠랑 결혼한 것도 사실이잖아. 당신이 아직 고년의 뻔뻔함과 파렴치함과 용의 주도함을 잘 몰라서 그래. 이미 작정하고 아주버님한테 접근한 게 틀림없는데 아주버님에게만 알려서는 안 돼. 바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주버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증거들과 증인들을 눈앞에서 보여줘야 인정할 거라고. 저는 미친 올케에 대결혼 사기극을 까발릴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시댁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절대 티를 내지 말고 있으라 했죠. 저녁을 다 먹고 후식을 내오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큰애는 앉아있어라. 아직 정식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부엌일을 하려고 하니. 공부만 해서 사과 껍질도 못 벗기지? 아이, 어머님은 제가 그래도 30살이나 먹었는데 사과 정도는 깎을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동서,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말을 놓기가 힘드네요. 30살? 넌 나이를 혼자 어디 우주에 버리고 왔냐? 말을 놓기가 왜 힘들어? 예전엔 보자마자 말부터 놓은 주제에. 사람을 속여도 정도껏 속여야지. 어머님, 이 여자 저랑 동갑이에요. 35살이요. 아니, 갑자기 둘째야. 형님한테 예의 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나, 너무 놀라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네요. 지난번 상견례 때부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모함하세요? 나는 동서를 이번에 2번째로 보는 거라고요. 얼어 죽을 무슨 동서. 꿈도 참 야무지게 꾼다. 아니,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어? 정말 그 능력 하나는 인정이다, 인정.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자기야, 역시 너무 격이 안 맞아서 상대를 못하겠다. 아무래도 술이나 만들어서 파는 여자라 자격지심이 대단하네. 무슨 소리야? 술을 팔다니. 내가 우리 재수씨 직업에 대해서 말한 적 있던가? 올케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는 왜 기억을 못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재수씨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올케의 전문 스킬이 나오네요. 이간질과 모함, 그리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이제 본격적으로 올케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앞에 그동안 모은 올케의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에요. 학교도 직업도 모두 위조한 것이었어요. 이력이랑 경력 다 속였다고요. 도원아, 너 지금 형수 될 사람 뒷조사한 거야? 누구 허락을 받고 그런 조사를 네 마음대로 해? 너무하세요, 서방님. 제가 학교랑 직업은 가짜로 말한 거 맞아요. 그건 이미 형도 다 알아요. 제가 형 맘에 들고 싶어서 처음에 거짓말 좀 했어요. 하지만 형이 그것까지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그렇겠지. 너도 상견례장에서 나 알아본 거지?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쳐서 아주버님을 또 구워 삶았겠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했다. 학력, 이력, 경력 속인 거야 그렇다 쳐도 그래, 얼굴이랑 가슴까지 다 고친 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부모까지 바꿔치기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물론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을 숨기려면 어쩔 수 없었겠지.
네? 결혼이랑 이혼을 해요?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지, 자기야. 아주버님, 이 여자 제 올케였어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한 여자라고요. 왜 변리사에서 변호사로 갈아타게 했냐? 글자 하나 바꿔서. 여기 오빠랑 결혼했던 사진까지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얼굴 고치긴 했지만 알아볼 수 있죠? 아, 진짜 미쳤나봐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이 여자 저 모함하는 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저랑 다른 여자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부모님들을 보세요. 제 부모님들도 아니잖아요. 제발 저 믿어주세요. 저는 이 뻔뻔한 여자가 쉽게 수긍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손님을 불렀죠. 바로 뻔뻔한 사기꾼 올케의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올케가 뻔뻔한 거짓말을 할 때 시댁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오셨다. 넌 이제 죽었어. 목이나 씻고 기다려. 아주 내가 딱 잘라줄 테니까. 바로 달려나가 문을 여니 사기꾼 올케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미연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옛 사돈처자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국으로 여행이나 다녀온다고 하고는 소식이 끊어지더니 지금 여기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신데 저보고 미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나 봐요. 제 얼굴 보세요. 저 장아라라고요. 당신들 지금 처음 보는데 왜 날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 사람들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고용한 사람들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당신 재수씨 정말 무슨 과대망상 정신병자 아니야? 역시 대단한 올케예요. 부모까지 부정하는 딸이라니요. 상견례장에 나온 사람들은 올케가 고용한 대타 연기자 알바였어요. 차마 부모님에게 과거를 속이고 결혼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둘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 첫째가 네 올케였던 게 확실해?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경력 속인 건 큰애도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저 어르신들은 누구냐?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니?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올케가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했건만 제가 올케의 양심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이게 뻔뻔하게 계속 딱 잡았대네. 그래. 지금 올라와서 말 좀 해줘. 어디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나 보자. 곧이어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오빠가 등장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주버니도 제 오빠 얼굴을 알고 계셨죠. 역시나 올케는 궁지에 몰리자 더 독이 올랐는지 오빠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더군요. 전 남편이 나타났는데도 인정을 안 해? 정말 남들이 보면 내가 미친년인 줄 알겠다. 이 사돈어른,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건 저 하나로 끝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 여자, 제 전 와이프 맞습니다. 저기요, 이 여자가 저 남자랑 짜고 치는 연기예요. 아버님, 어머님, 자기야, 이런 연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 인생 그렇게 박살내놓고 반성은커녕 또 다른 남자를 잡았어? 그런데 하필 내 동생 시숙이야? 그래, 어쩌면 잘됐다. 내 동생 아니었으면 네 사기극에 어디 다른 남자가 당했을 테니까. 올케 친부모에 이혼했던 친정 오빠까지 나타나 증언을 해주니 그제야 아주버님도 제 말을 믿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무서운 눈으로 올케를 쳐다보았습니다. 올케는 그제야 벌벌 떨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너무 확실하네. 지금 네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사기를 쳤는지 알아?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어떤 변명을 해도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경지야. 아니, 너를 어떻게 해야 네가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어버리지? 올케는 아주버니의 발을 잡고 통곡을 하다가 눈을 치켜뜨더니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이 개같은 년아. 지금 누구한테 욕짓거리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주버니는 저에게 달려오는 올케를 잡더니 뺨을 갈기더라고요. 지금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결혼 사기를 치려고 했냔 말이야? 아버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결혼만 하면 정말 이 집안 머슴, 아니 하녀처럼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버님 손에 직접 더러운 거 묻히시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허허,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이상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 집안이 무슨 범죄 집단이냐? 우리 집안에 더러운 건 바로 지금 너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깜빡 속을 뻔했구나. 작은 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얼어 죽으려나. 내 인생에서 사사건건 나타나서 이렇게 망쳐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런 맥주병, 소주병, 콜라병, 지랄 연병을 봤나. 어리바리, 바리바리, 산바리, 멍텅구리, 빠가사리, 닭대가리 같은 거사. 이게 바로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거야. 학력 위조 무식한 네가 알지 모르겠다만 나중에 구치소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봐. 이제 순진한 남자들 등쳐먹으면서 남의 인생 그만 작살내고 네 수준에 맞는 콩밥이나 실컷 처먹으라고. 그렇게 그날의 식사는 엉망진창 난투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올케와 아주버니의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시아버지는 전직 변호사답게 올케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인단까지 꾸리셨어요. 물론 그 변호인단 대표는 아주버님이 맡으셨죠. 탈곡기 털듯 아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이름부터 나이, 학력, 직업, 부모까지 싸그리 다 가짜였습니다. 얼굴은 시술을 하도 많이 받아서 간 크게 5살이나 낮춘 거였고요. 가슴 수술도 한 개 맞았어요. 무려 D컵을 맞는 거였습니다. 변리사 고액 연봉 맛을 본 다음에는 한 단계 위 변호사를 노린 거죠. 죄명이 하도 많아서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혼인 빙자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사칭 범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불가했으니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출소하면 전과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었죠.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나마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밝혀져서 다행으로 여겼죠. 물론 그 1등 공신으로 제가 인정을 받아서 집안에서의 제 서열이 좀 올라갔다고나 할까요? 요즘엔 시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드리는 위스키 칵테일을 특히나 좋아하셔서 시댁에 가면 설거지 대신 아버님과 술 대작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 여시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오빠와 아주버님은 어떻게 지냈냐고요? 오빠는 상처 딱지가 아물 무렵에 다시 잔인할 정도로 후벼 파인 뒤 의외로 아주 건강한 남자가 되었어요. 나쁜 여자 끝판왕을 경험한 자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자라면 치를 떨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은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괜찮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시간이 약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올케와 저의 징글징글했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